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일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선양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앞장서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894년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봉건 사회의 부정을 척결하기 위해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125년 만에 국가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 만에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 일정이 정해진 겁니다. 정읍시는 올해 첫 공식 행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되지만 내년부터 정읍에서 열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정읍에서 하게 됩니다. 국가기념일은 정읍 황토현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정읍에서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절대적 바람, 기대 위에서 기념일 행사 이곳 황토현에서 진행이 되면 더할 바가 없겠지만 올해와 내년에 이제 국가기념 공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관계로 야외에서 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인데 그러한 현지 여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가기념일은 제정됐지만 해결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단 6곳뿐이며 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기념일 제정 과정에서 고창과 부안, 전주 등 지자체 사이에 생긴 갈등을 완화하고 전북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의 선양 사업도 필요합니다. 정읍시는 역사길 조성 등 다양한 선양 사업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혁명의 주요 지도자들의 상징물도 동상도 함께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학의 선양 사업이 아마 정읍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고창, 부안, 전주 그동안에 치열하게 경합을 했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역사적 가치는 절대로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도 함께 상생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선양 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시와 고창군 등 지자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첫 국가기념일을 시작으로 인간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로 56번째를 맞는 전북도민체육대회가 고창에서 개막식을 열고 사흘 동안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심차게 집어든 볼링공을 힘차게 굴립니다. 회전이 걸리며 뻗어나가더니 볼링핀 7개를 쓰러뜨립니다. 대표가 된 만큼 할 만큼 열심히 해서 남은 시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한창인 고창의 한 테니스장. 허공에 뜬 공을 테니스 라켓으로 힘차게 내다꽂습니다.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로 대회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단합된 투지와 화합과 단결로서 좋은 성적 낼 것 같습니다. 10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는 56회 전북도민체전은 모두 38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체전에는 14개 시군에서 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은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장을 만든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로 유명한 고창은 개막 전날 고인돌에서 채화한 성화를 군청 광장까지 봉송했습니다. 도민체전이 고창에서 열린 건 이번이 3번째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우리 도민들 여러분 잘 모시기 위한 축제를 잘 준비했습니다. 이번 체전은 도민이 화합하는 체전, 문화체전으로 준비해서 도민 여러분 즐겁게 신명나게 한마당이 되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대회기는 체전 마지막 날 다음 개최지인 남원시로 전달됩니다. 도내 스포츠인들이 써내려갈 감동의 드라마가 이곳 고창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생명과 연기금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과 모델을 연내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성방안과 종합개발계획 등을 용역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북도는 11월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기존에 마련한 농생명 연기금 자산운용 모델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또 전북에 맞게 특성화한 700조 원 규모의 농생명과 연기금 자산운용 모델을 상세하게 만들 방침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려 한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7살 A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경 익산시 모현동의 한 은행 앞에서 B씨에게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앞서 경찰서를 찾아와 이들의 범행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은행 주변에 미리 잠복하다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저희 CJ 헬로는 지역과 함께 걷는 지역 방송으로서 언제나 빠르고 깊이 있게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그중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역 채널 프로그램이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주최로 제41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총 137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그중 총 7편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보도 부문에는 4개 작품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CJ 헬로 이지훈 연재흠 기자는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소각장 이전 문제를 심층 보도해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민 몰래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행정부의 민낯을 드러내 공론화했습니다. 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담아 솔루션 저널리즘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저희 지역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소각장 관련 소식도 저희 지역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정규 프로그램 부문에서 1편, 특집 프로그램 부문에서 2편이 선정됐습니다. CJ 헬로 성정환 기자는 또 하나의 생명 도시재생으로 특집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뿐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다루면서 전국적 사업인 도시재생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네, 지역 채널이 다른 방송보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문턱이 낮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려운 부분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케이블 TV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감춰진 문제를 끄집어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지역에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지역방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읍시와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보안관을 지정했습니다. 정읍시는 옹동면 제내마을 경로당에서 전기안전보안관 현판식을 갖고 마을 56가구를 방문해 노후전기 설비 개보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005년부터 정읍시 정기직 공무원과 관계기관, 공사협회 등이 농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 설비 교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가 전북 지역 축산물 가공업체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공동 조성키로 했습니다.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와 정읍지역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3호 유황오리 관계자는 농축산 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과 마케팅, 홍보 등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또 공동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장애인 일자리, 복지, 교육 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미인 미스 춘향 진해 황보름 별씨가 선정됐습니다. 경북 경산시 출신인 황 씨는 남원시 광안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춘향 선발대회에서 단아한 전통미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스 춘향 선에는 서울 출신 강효은 씨, 미에는 전남고흥 출신 김다혜 씨가 각각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춘향 선발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캐나다 등에서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제가 국악 벨리 댄스를 잘하는데요. 이번 해에 벨리 강사 자격증을 따서 남원의 초등학교에 방과 후 활동을 벨리를 하면서 국악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춘향제와 사랑가 이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임실군이 향토사단인 35사단 군장병들의 평일 외출 교통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오는 13일부터 지역에 주둔하는 35사단 장병들의 평일 외출 수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올 2월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35사단 이전으로 지역 경제 유입 효과를 본 임실군은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읍소방서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 위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봄철 산불 화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논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고 산에 오를 경우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읍소방서는 자발적인 산불 예방이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섭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목조문화재 205곳에 대해 화재 대응 매뉴얼을 확인하고 국보와 보물 목조문화재가 있는 사찰 13곳은 소방 차량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찰 66곳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과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국보와 보물이 있는 13개 사찰에 대해 화재 예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불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제 전통시장이 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복합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김제 전통시장은 고객 신뢰와 결제 편의, 위생과 청결 개선 등 전통시장 5대 혁신과제 개선을 통한 특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김제 전통시장에 청년 점포와 공용 공간, 기반시설 등이 마련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부안군은 한우와 젖소, 돼지와 닭 등의 백신과 면역 증강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지역 30여 농장에 돼지 농장주와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돼지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공급된 약품이 접종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야영장 개보수와 활성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에 김제와 임실, 고창과 무주 등 4개 시군이 선정돼 안전펜스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화장실과 개수대 등 위생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읍 캠핑 영화제와 임실 강변 체험 프로그램 등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등록 야영장 개보수 사업과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체험 가득한 야영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